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추석 연휴 때 좀 쉬었다고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개봉작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너무 고이기 전에 빨리빨리 배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근 4일 내에 녹음을 지금 3편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적으로나 좀 육체적으로나 힘들 수 있는 저에게 그런 타이밍인데, 오늘 오신 게스트분이 또 오랜만에 찾아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저의 그런 피곤함을 좀 싸그리 날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주위 분들 중에 요즘 들어 가장 육체적으로 건강한 취미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올해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에피소드에 나와주시고는 거의 1년 만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10개월 만에 찾아와 주신 군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군원입니다. 4일째 녹음을 뜨고 계세요? 지금 연이어서 크리에이터 에피소드와 무빙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30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많은 작품들 중에 제가 30일을 하게 된 거군요. 이거 오해는 하지 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짬처리 전문. 아니. 저희 퍼스트 슬램덩크 좋았잖아요. 그때도 좀 약간 갑자기 부른 느낌이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변명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해주세요. 들어보시렵니까? 그럼요. 좋아요. 일단 크리에이터는 개봉 전부터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우리 군원님을 잔반 처리반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크리에이터 때 모셨을 것. 크리에이터는 누가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네요. 그 에피소드에 나와주신 두 분께 심심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두 분이나 모시고 잔반 처리를. 아니 안 좋다고 했지만 이게 극장에서 확인하고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모셨었던 거고, 무빙은 마지막 에피소드가 공개된 게 저번 달 20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만 더 시간이 지나버리면 해결할 수가 없는. 그렇죠. 특히나 OTT는 더. 그렇죠. 이제 트렌드 또 저희가 또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발 늦으시는 스포 방송 아니세요? 컨셉은 그런데 말은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딴지를 거시죠 오늘?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반론 기회 드릴게요. 그래서 또 무빙을 저에게 가장 처음 추천해 주셨던 안다다씨님과 또 뭐 루루님, 석돌님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한 거고, 이제가 중요합니다. 30일은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이거 안 다루려고 했었는데 보고 온 사람들이 다 정말 의외로 재밌었다. 뭐 어떤 분은 올해 한국 영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속아 넘어갔지 뭡니까? 그래서 이제 깜짝 급하게 부른 급하다니요. 군원 인사드립니다. 어쨌든 결론은 너무 좋은 영화란 얘기를 들어서 이 좋은 영화 우리 군원님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해서 모셨다는 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렇게 좀 변명 같지만 말씀드려보고요. 뭐 영화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길게 해볼 테니까, 거의 이제 1년 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네. 올해 초에 이어서 또 올해 말쯤에 나와주신 건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슬램덩크 때 말씀드렸던 근황과 거의 일치하게 지냅니다. 10개월 전인데. 네네. 뭐 아직 후반 작업 마무리하고 있고요. 또 영화 일 하시니까. 네네. 그때는 후반 작업 한창이었고 지금 은 정말 마무리하고 있고.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상업영화 씬에서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후반 작업이 네네. 10개월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가 흔한가요? 저도 사실 직접적으로 후반 작업한 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길게 하는 작품인데 볼멘 소리 없이 한다고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배우고 있고, 근데 사실 이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래픽이 엄청나게 많거나 후반 작업 요소가 많은 작품이라면 당연히 길겠지만, 그쵸? 사실 저희 영화는 그런 특성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생겨가지고 길어지게 됐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오래 영화 이제 후반 작업 일을 하고 계시고 공식적으로는 퇴사는 했어요. 퇴사는 했고 아, 그냥 아름아름 그게 더 이상한데요 그림이?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러 가는 마음으로 네. 공식적으로는 퇴사를 해서 계약서는 이제 종료가 됐지만 네네. 계속 그 회사에 나가셔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시는. 뭐 계속 나가진 않고요. 그러니까 좀 뭐 이게 가끔 나올 수 간헐적으로 있는. 저한테 의사도 물어봐 주시고 아. 안 된다면 진짜 안 나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나이스한 관계. 행간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게 되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특정 영화 후반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 외에는? 그리고 테니스 그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꾸준히. 네네. 아니 제가 앞서 소개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제 주변 분들 중에 테니스고 나발이고 다 합쳐서 이렇게 체육 활동을 꾸준히 오래 하시는 분을 제가 별로 못 봐가지고 군호님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주변은 다 병 들어가는 분들이잖아요. 아 왜 그래요? 이렇게 광역띠를 그러고 싶지 않아서 합니다. 언데드 군단이야 뭐야? 그래서 뭐 듣고 보기로는 해외도 뭐 나가서 하신 것 같던데? 아 맞습니다. 그 테니스장 예약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국내도 그래요? 네네 치열해서 그냥 사실 뭐 겸사겸사 나갈 겸 테니스장 빌릴 수 있는 곳으로 갔었고 그리고 추석 때는 뭐 저희 부모님께서 조금 아프셔가지고 코로나 걸리셔서 아 여러분 뭐, 아직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프신 관계로 가족이 못 모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친구들이랑 여행 계획을 추석이랑 개천절 묶여 있었잖아요. 연휴 맞아요. 때 좀 쪼개가지고 영월로 강원도? 네네 테니스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영월 구경도 하지만 뭔가 어쨌든 테니스 연습과 경기가 좀 더 주인? 영월 구경은 반나절 정도면 아 그리고 영월에 가고 싶던 데가 있었는데 네. 연휴다 보니까 그곳들도 닫아가지고 사실 아 하긴 그러네요. 지역 구경을 하긴 어렵더라고요. 시장도 닫고 뭐 가고 싶었던 가게들도 다 연휴라서 애초에 어딜 가든 사실 그 기간은 뭐 맞아요. 제대로 보긴 어려웠을 것 같고 휴양지가 아닌 이상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 어쩔 수 없이 테니스를 더 오래 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외인 구단 같다. 지옥 훈련을 떠난. 같이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쉬게 해주진 않아서 몇 박 며칠 가신 거예요? 2박 3일 갔었고 네. 간날 치고 둘째 날 치고 올라오는 길에 용인에 코트 하나 빌려서 또 치고 올라오고 네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없이 그냥 매일 쳤다 수준인데요? 매일 쳤습니다. 뭐 간날 치고 둘째 날 치고 돌아오는 날 친 거면 매일 친 거잖아. 테니스를 정말 꾸준히 사랑하시는 모습 진짜 보기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육체 활동도 그저께 하셨다고. 한글날 연휴 그 한글날 휴일이었나요? 네. 아 네네 뭐 아버지께서 조그맣게 농사하시는데 네. 좀 이제 코로나는 괜찮아지신 건가요? 아 네네 건강해지셔서 그 농사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고구마 많이 캐셨다고. 아 네. 제가 고구마를 안 먹어요. 근데 아버지 농사하셔서 안 먹은 건 아니고 네. 원래 단 음식을 크게 안 좋아해서 감자파거든요. 구황작물 중에서는 고구마보다 네네. 감자다. 좀 더 담백한. 감자파인데 이제 어쨌든 이제 아버지께서 고구마를 취미로 시작하셔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고르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냥 편한 편이래요. 식물 중에서는 좀 이렇게 수확하고 이렇게 네네. 기르고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캘 때는 조금 힘들지만 심고 뭐 기르는 데 있어 병충해 강하고 뭐 비가 어느 정도 와도 좀 버티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고구마를 고르셨는데 그 뒤로 온 가족이 고구마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게 또 아무래도 눈에 많이 보이고 또 접하고 하다 보면은 근데 저는 진짜 고구마가 싫어요. 그냥 선호하지 않는다. 안 좋아한다 수준이 아니네요. 원래는 안 먹었었다. 선택하지 않았다. 옵션에 없었다. 뭐 아웃백을 가거나 뭐 어디 갔었을 때 다 그래 사이드로 넣어주잖아. 사이드로 그 가른 고구마 나오면 저 무조건 감자로 바꿀 수 없나요? 뭐 샐러드로 바꿀 수 없나요? 바꾸는 파였는데 이제는 그 고구마 때문에 온 가족이 노동을 하는 걸 보니까 더 힘들어요. 고구마 보는 좋아진 게 아니라 가깝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고구마 때문에 모인다라는 그거 하나만큼은 되게 좋지만 고구마로 인해 가족들이 어셈블하긴 하지만 그 어셈블해서 비질땀 흘리는 건 참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해서 농사고 그런 거지 아버지가 되게 혼자 수습할 수 없는 큰 취미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약간 다들 그런 거 하나씩들 있으시잖아요. 아 그쵸. 어쨌든 뭔가 명절날 어머니가 너무 크게 손을 벌리셔서 온 가족이 전 노동을 수습을 해야 된다던지 투입돼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버지가 손이 크셔가지고 한번 장을 보러 가면은 뭐 짐을 한 포대기 옮겨야 된다거나 다들 뭐 그런 게 있으셔야만 해요. 안 그러면 저 혼자 지금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아 너무 웃기네. 아 저는 그런 그림인 줄 알았어요. 고구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고구마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오랜만에 모인다.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비지땀 뭔가 좀 이제 으쌰으쌰 아름답다. 뭐 이런 전개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구마가 더 싫어졌다. 아름답긴 해요. 그치만 싫습니다. 아니 고구마를 원래 선호하지 않은 이유는 진짜 그 단 거 하나 그것 때문이 원래 단 걸 안 좋아하셔서 달고 단 것도 싫어하고 단 걸 싫어하는데 고구마는 꼭 더 달게 먹어요. 아 사람들이 마탕을 하거나 그치 고구마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일단 마탕이긴 해. 마탕을 하거나 뭐 튀겨도 좀 단 편이고 일단 뭐 영어 이름부터가 그리고 스윗 포테이토니까. 그리고 일단 그 피자에 잠깐만 피자 제가 피자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피자에 고구마 무스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도 다 넣지만 옛날에 그 피자헛이 그 뒤에 골드리치 리치 골드요? 맞아 그거 별로? 그것까지 솔직히 참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진짜 일부를 점유하는 거니까 한 줄 딱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근데 가끔씩 오히려 저가 피자로 갈 때 고구마 피자를 시키면 두 가지 부류인데 고구마 무스를 가운데 쭉 짜버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포테이토 피자인 줄 착각하게 고구마를 그렇게 잘라서 넣는 데가 있어요. 그 외지 감자 넣듯이 그 모양으로 고구마를 그건 좀 기만인데?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고 하나 달아서 싫고 하나 딱딱해서 싫고. 되게 까다롭네. 아니 까다롭지 않아요. 고구마가 싫다. 하나의 명제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개인적으로 그 리치 골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역적이라 한 방에. 아니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맞아. 피자헛의 리치 골드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지. 근데 다른 피자 브랜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구마를 놓는 구성이 있어요. 무스를.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 선호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리치 골드를 드실 거면 사실 그 비용으로 치즈바이트나 치즈크러스트나 치즈바이트 좀 저는 그거 좀 얄궂은 너무 팬시한 메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신피자가 제일 낫고 테두리조차 느껴지지 않는 근데 원래 식빵 테두리나 피자 테두리 드시죠? 먹죠. 저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걸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싫어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도려내는 게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이 뭔가 먹을 때 까탈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먹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혼자 눈치 볼 사람이 없을 때 혼자 먹거나 가끔 해 먹거나 해 드시기도 하세요? 네네네. 가끔 해 먹을 때는 주로 피자 토스트를 해 먹는데 그럴 때는 굽고 잘라냅니다. 네네. 바삭했을 때 딱 이렇게 타기도 하고. 그쵸. 네네. 그래서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뭐 피자 손잡이다 그건. 아니면 뭐 피자 생선 가시 같은 거다. 피자 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까지 날이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유난 떠는 말들을 이런 대혐오의 시대에 굳이 해서 또 편가르게 해야 되나? 유난이라는 말도 또 혐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냥 뭐 어떻게 할까요? 호들갑 정도라고 할까요? 그것도 혐오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가 멈췄습니다. 되게 말을 싹 아끼시면서 발을 싹 빼시는데 어쨌든 고구마를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지만 이렇게 또 가족끼리 모여서 고구마를 캐기 위해 으쌰으쌰 했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테니스와 고구마로 거의
최근 10개월의 근황이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딴 거를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모신 군원님 정말 재밌는 얘기, 테니스 얘기, 고구마 얘기 잘 들었는데요. 선배님들이 또 댓글 남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읽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군원님이 직접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새끼는 지근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감독이 만드는 감독 이야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소재로도 별로. 이런 소동극은 자신을 좀 내려놓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면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LP판 튀는 것처럼.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주인공인데 그랬어요. 크리스탈이 의외로 캐릭터와 잘 맞더라고요. 영화학개론 화이팅, 빨간 하트, 괄호, 대충 마무리 말 생각 안 난다는 뜻, 괄호 닫고. 감사합니다. 뭐 댓글에 제목을 써주시진 않았지만 거미집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 또 뭐 크리스탈 얘기도 해주셨고 뭐 그런데 군호님은 거미집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근데 누워서 봤으면 더 재밌었겠다. 누워서 집에서? 이유가 있나요? 누워서 보면 더 재밌을 구석이 있나? 제가 늘 나와서 말씀드린 거지만 네. 티켓값 열싸지 않습니까? 티켓값, 그놈의 티켓값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15,000원으로 태우기에는 세트만 태운 게 아니었다. 15,000원. 이게 넷플릭스 가장 비싼 요금제도 지금 14,000원 정도 아닌가요? 진짜 죄송한데 네. 넷플릭스를 제 돈 내고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돈 내고 보시나요 그러면?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면 그 계정에 한 30명이 묶여 있어서 사실 그분이 한국 영화 코어시거든요. 요즘은 많이 그래요. 맞아요. 30명은 근데 좀 색다른 숫자긴 하네요. 보통 한 3-4명 아닌가? 약간 툭툭 같은 거죠. 다 매달려 있어요 막. 인도 기차나 뭐 그런 건가? 썽태우 같은 거.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티켓값 때문에 거미집은 좀 누워서 보면 더 좋은 영화였겠다. 근데 제가 좀 사담을 붙이자면 새끼는지기님께서 이제 크리스탈이라 하셨잖아요. 정수정 배우? 네네. 근데 이제 크리스탈 배우는, 그러니까 정수정 씨는 크레딧에 정수정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가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가수명과 이제 배우의 활동명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이유 씨가 그 드림에서 아이유로 크레딧 표기를 원하셨고, 네. 그 제작 발표에서도 아이유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향후 배우 활동명을.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태클 걸 이유는 절대 없지만 왠지 모르게 제가 가수 아이유도 좋아하고 배우 이지은도 좋아하는데 그 완벽한 두 개의 캐릭터가 있다는 거에 엄청난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가수로서도 엄청난 캐릭터인데 또 연기자로서도 뒤지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샵인샵인데 미친 거죠, 둘 다. 피자도 잘하고 햄버거도 잘해. 피자나라 치킨 공주네. 근데 그게 한 사람이 다른 두 개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게 너무 왠지 모르게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멋있었었는데 갑자기 크리스탈을 보니까 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그 기사를 저도 봤었는데 그 당시 그 아이유님의 주요 요지는 대충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지훈으로 써도 사람들이 다 아이유로 말하고 아이유로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굳이 변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라고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도 뭐 그 마음이 좀 이해는 가지만 일견 군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워낙 또 그 각자의 아우라가 있었던 맞아요. 이게 뭐 사람의 이름을 뭐 브랜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브랜드 네임이 좀 강했던 뭐 이지은이라면 이지은으로서 또 아이유라면 아이유로서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저도 좀 뭐 괜히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막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맞아요. 본인이 하겠다는데 뭐 할 말은 없지만 조금 그냥 팬으로서 아쉬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새끼는 지금님께서는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공감이 가는데 영화 감독이 만드는 영화 감독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거미집이 최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죠. 굉장히 많죠. 네, 영화 역사 통틀어서
뭐 적어도 저희가 본 영화들만 해도 몇십 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영화를 떠나서 뭐 예를 들어 만화 작가가 만화가가 주인공인 만화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메타. 그쵸. 화가가 화가를 뭐 소재로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린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은 좀 그 다루고자 하는 직업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네네. 내가 지금 만화가기 때문에 만화가의 이야기를 만화로서 잘 표현하는 건 당연한 더 좋은 거지. 근데 이제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지나치게 센티멘탈해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 자기 연민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좀-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 꼴배기 싫어.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그러니까 네 직업에 대한 고충도 잘 알겠고 네 직업이 갖는 어떤 슬픔, 애환 이런 거 잘 알겠다. 우리가 몰랐던 거니까 네가 만드는 작품으로서 우리가 그거를 뭐 알게 되는 건 되게 재밌는 경험이지. 근데 그게 너무 느끼해져 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왜 저렇게 혼자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왜 저렇게 혼자 궁상 떨지? 왜 혼자 힘든 척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리고 특히나 그런 영화들이나 작품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림은 잘 모르겠어요. 그림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고 뭐 사실 납득되는 게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말씀하신 뭐 만화라던가 소설이라던가 이야기가 이야기에 되는 담긴 경우에는 대부분 그 문제점을 본인만 몰라. 왜냐면 그건 너무 내 얘기거든. 그러니까 답답한 면이 늘 생겨요. 그걸 네.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현 씨랑 저는 창작을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이제 우리로 묶어버렸지만 네. 저는 그런 데서 오는 위로 같은 게 좀 있어요. 음. 그런 작품들을 볼 때만 느끼는 그래도 누워서 보고 싶었나요? 집에서 혼자 그 감상을 오롯이 전달받고 싶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적으로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어쨌든 영화계 변두리라면 변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저런 점이 영화인의 고충이지 이런 것도 느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래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그런 영화들 보면서 느껴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잘한 영화가 뭐 최근에 썸머 필름을 타고라든지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든지 뭐 서양권에는 망각의 삶, 아메리카의 밤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았는데 거미집은 저도 약간 느끼함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 약간 김치가 좀 더 필요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 현장을 다루는 영화들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우당탕탕 소동극, 진짜 점입가경.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영화인들 진짜 힘들겠다. 이 일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저 일 터지고 막 이런 거. 여기서 나오는 코미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왜 우리가 영화를 사랑하는지 좀 감동적인 코드 이런 걸 준다고 생각하는데 거미집은 둘 다 좀 잘 못한. 맞아요. 애매해요. 그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김효율 주인공이 영화 감독으로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극중 상황이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는데 제가 일전에 봤던 아까 뭐 영화 언급한 영화들 있잖아요. 망각의 삶,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이런 영화들에 비해서 지금 저게 저렇게 힘든가? 약간 지팔직권. 뭐라고요? 저 재밌게 봤는데 왜 말이 이렇게 나오죠 계속? 되게 시니컬하게. 나는 좀 그랬어. 뭐 되게 이거야말로 또 유난이다. 그렇게 힘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 그리고 저는 그냥 거미집을 봤을 때 되게 좋게 봤지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아쉬운 점. 그렇게 시니컬하게 찍었다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영화들과 뭐 덧붙이자면 최근에 바빌론 같은 케이스들 어떤 서사로 이야기 풀어가든 감독이 영화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절절해서 맞아. 이야기 외적으로 거기에 좀 감동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랑 전혀 무관하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거는 영화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음악에도 대입할 수 있고 뭔가를 몰두해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사랑했는가. 특히나 감독님 자체도
작품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가 갖고 있던 세월이 과연 어떤 식의 영화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까? 근데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약간 우당탕탕 소동극이 더 집중이 되고, 그게 집중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 이면에 제가 감동 살짝 받았었는데 더 받았었어야 됐고, 그 감동이 단순히 김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지훈 감독이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되게. 확장이 됐어야 되는 네. 건데. 근데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저는 거기까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김열이라는 사람, 그리고 김열의 모티브가 된 사람에 대한 마음은 느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뭐랄까요, 그 메타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의 마음까지는 못 닿아서 네, 조금 아쉬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새끼는 지금님 댓글 덕분에 느닷없이 거미집 이야기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할 수 있게 되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새끼는 지금님 댓글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이번 주 영화는 거미집이 아니고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30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영화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영화 되게 좋다, 올해 한국 영화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군원님을 살살 꼬셨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근데 그 상현 씨한테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죠? 저희가 의견 충돌이 있었잖아요. 무슨 의견 충돌이죠? 상현 씨가 꼭 이런 식이세요. 왜요? 꼭 이런 식이래. 뭐요? 어떤 식인데? 처음 연락을 주셨죠. 네. 그대여 혹시 30일 관심 있는가?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었죠. 그래서 제가 뭐 재밌어 보이더만 평이 생각보다 좋던데 빙빙 돌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그럼 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을 정확하게 정중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정중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시작부터 그러면은 30일로 우리 영화학개론 하지 않으려 하면 되지. 그건 30일이란 영화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빙빙 돌리시는 거죠?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딱 느닷없이 연락해서 30일이란 영화 우리 함께 팟캐스트에서 다뤄보지 않으련? 이렇게 보내면 그건 강압적이지. 근데 일단 먼저 혹시 30일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관심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인간으로서 이게 예의 아닌가, 친구로서 아닌가요? 저는 이게 더 강압적으로 느껴집니다. 왜죠? 저한테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아닌데요? 그럼 제가 30일 재밌을 것 같아도 아니고 어때는 뭐예요 대체? 흥행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군호님이 저의 게스트 섭외 방식과 과정을 다 폭로해 주셨네요. 어쩐지 최근에도 군호님 외의 게스트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반발 아닌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항상 이런 영화는 우리에게 짬시키냐라는 또 말씀들을 하는 다른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의 민낯이 드러나고야 말았네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러고 나서 되게 흔쾌히 좋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랬냐면 저도 주변에서 이 영화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니까요. 제 주변에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영화를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분들도 좋아한다고 하시고. 와, 똑같다. 나도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재미가 나랑 안 맞을지언정 연구 대상은 된다. 빨리 보고 싶다. 더 많은 평이 쌓이기 전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어요. 봤어요. 표정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그렇다면 바로 영화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 이 30일이라는 영화인데요. 처음 예고편을 본 게 한
한 달 좀 전인 것 같아요. 그때의 첫인상은 솔직히 오히려 새로웠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이 기억상실이라는 소재가 진짜 많이 나왔었잖아요. 특히 드라마를 필두로 해서 뭐 뮤직비디오에서도 기억상실, 영화에서도 기억상실, TV 단막극에서도 기억상실 이랬다가 이제는 누구나 그 기억상실이라는 소재가 지겨운 소재다라고 인식을 해서 오히려 안 만들었어요. 최근 몇 년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기억 상실이 제 기억엔 시크릿 가든이에요. 아, 드라마 현빈과 네네. 또 이제 하지원 배우님 나왔던 그것도 한 2013년, 12년. 딱 진짜 한 10년, 제가 본 기억 상실 중에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예고편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좀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 영화가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다. 저도 이렇게 기대를 했었던 건데 이런 재밌다는 세간의 평가에 우리 둘이 봤잖아요. 일단 간단하게 인상 비평. 군호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빨리 놔버렸어요. 아, 영화가? 제가 영화를요. 대략 언제쯤 놓으셨나요? 이 영화의 제일 멋진 장면은 네. 첫 번째 시퀀스입니다. 오프닝이요? 네. 아니 너무 정소민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윤경호의 바에 찾아온 그 장면이 네. 이 영화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빨리 놓은 거 아니에요? 저 너무 빨리 시작하고 한 5분 만에 놓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임팩트는 너무 강렬했어. 왜냐면 제 속으로 문 열렸는데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아, 그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막 찾아가고 막 이런 거 진부하게 하지 막 말고 비 맞으면서 또 막 뛰어가고 뛰고 막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막 식장에서 막 또 뭐 깽판 아닌 깽판 같은 거 치면서 막. 그러니까 무슨 졸업의 더스틴 호프만처럼.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많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약간 필두로 세우는 게 클리셰 깨부시기가 좀 있는데 맞아요. 그거의 맥락으로 처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상태로 남자를 찾아오는. 속이 너무 시원한 거야. 아니 한 거의 15분을 날려버렸어 그냥. 다른 영화 했으면은. 아, 엄청난 써머리. 그리고 인물 설명도 너무 잘 돼. 그치. 캐릭터가 딱 보이잖아. 너무 경쾌해서 좋았어요. 음. 그 주변 인물들까지 다 보여줬거든요. 사실 그 반응들을 그쵸, 통해서. 그쵸. 주인공 친구 역할. 네. 근데 그랬어요. 뭐가 그렇다는 거야? 아, 제가 되게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네, 뭐 되게 많이 쓰셨네요 메모장에. 근데 저희가 오늘 아까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뭐죠? 너무 날 서 있지 않기. 너무 날 서 있지 않기? 아, 영화에 대해서? 아니 날선 말하지 않기. 혐오 발언 줄이기. 아, 그게 좋죠. 예. 그러니까 그래요. 대체 저 빼곡한 메모장에 몇 %까지가 다 혐오 발언인지 다 날 서 있는 발언인지. 어쨌든 군호님의 인상 비평은 초반이 정말 제일 좋았다. 그리고 놔버렸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놔버린 결정적인 순간은 둘이 싸우는 되게 몽타주 시퀀스 같은 게 초반부에 나와요. 예. 에베베베베 같은 거 하면서. 이게 뭐 이런 거. 아, 근데 저는 가벼운 영화를 원하지만 가벼운 사람은 싫거든요. 아, 남자 주인공이 좀 가볍게 느껴지셨나요? 비슷해요, 남녀가. 근데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분노의 방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누군가에게 사실적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 영화적이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나중에 할 말씀이긴 했는데 너무 쇼츠의 연속인 것 같은 거예요. 영화가. 와, 되게 맞는 말 같다. 쇼츠로만 보면 너무 좋아요. 배우들 연기도 상황이 딱딱 맞고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대사들을 잘하지? 연기 좋게 잘하지? 근데 맥락이 안 맞아요. 영화적 흐름으로 봤을 때. 저도 이 영화를 다 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유튜브 쇼츠를 마구 이어붙인 영화 같다라는 그 멘트가 너무 절실하게 잘 와닿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인상 비평을 하자면 저는 이 영화에 모르겠어요. 테러는 좋았습니다. 제가 좀 이런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장르 영화인데 되게 클리셰나 장르적 컨벤션을 뻔뻔하게 가져와서 그래 우리 이런 거 쓸 거야 라고 인정을 하면서 갖고 노는 영화들이 여러 장르 영화들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영화가 되게 가능성이 보였어요. 막 예를 들어서 막
그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와서 드라마에서는 보통 자주 있는 설정이죠. 막 이러면서 기억 상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것도 드라마 킹이. 아니 그러니까 이 또 배우님이 드라마에서 또 활동을 많이 주로 하셨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좋아하는 약간 일종의 메타 코미디나 병맛 코미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영화 포스터 보니까 포스터 카피가 기억도 날리고 로맨스도 날리고 코미디만 남았다 뭐 대충 이렇게 쓰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날리고 로맨스도 날리고 코미디도 날리지 않았나. 뭐가 남았나요? 대체 뭐가 잔여물이 있기는 한 건가? 아 죄송해요. 혐오 발언 안 하기로 했는데 뭔가 남았겠죠. 근데 저한테는 좀 기대했던 것들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감독님의 전작도 그렇고 위대한 소원을 네. 예로 들었을 때 되게 핵심적인 문장 하나가 영화를 다 지배하려고 노력하는데 지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정 하나가 이 30일 영화에 감독님이 내건 그러니까 한 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억 상실을 한 두 사람이 뭐 기억을 찾아가기 위해 또 하다 보니 노력하다 다시 보니 뭐 사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방면에 정말 명작이 있거든요. 또 이제 주제적으로만 따지면 이 영화는 사실 미셸 공드리의 이터널 선샤인과 되게 유사합니다.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SF적 설정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잘 다룬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처지는 부분이 희한하게도 회상할 때예요. 과거를 돌이킬 때. 그러니까 원래 이런 영화들의 특징은 과거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쵸. 어떻게 만났었고 막 어떻게 막 뭐 연애했었고 뭐 말씀하신 이터널 선샤인이나 500일의 썸머나 결혼 이야기나 사실 현재보단 과거가 더 재밌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이 더 아쉽고 뭐 이런 건데 과거가 똑같아요. 과거는 그냥 뭐 던지면 싸우기밖에 안 해. 비비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거잖아. 고소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요? 왜요? 저 그렇게 혐오 발언이었나? 아닌데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 과거의 표현, 그러니까 둘이 싸움이 제가 이런 이 가벼움을 필두로 하는 영화한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면서 과거 해석을 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러기에 왜 이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왜 결혼했는지도 난 모르겠던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만나야 될지 제가 응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했을 때를 좋게 봐야. 그쵸. 지금 이 상황이 안타까운데 다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있어야 너무 되는데. 잘 헤어졌어. 모두가 응원하는 이혼이었어. 양가 부모님들 마음 100번 이해. 솔직히 나라도. 양가보다는 그 조민수님의 저는 신부 측. 저는 홍나라 편인데 네. 홍나라가 너무 아까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처가댁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시는군요. 네. 처가댁이 유일한 잘못 총 맞을 뻔했다. 그쵸. 그 이외에 매우 쿨함. 뭐 그 이후엔 사실 다 뭐. 근데 시댁은 이혼 사유가 100개가 넘어. 좀 너무 도트댐을 계속 주더라고. 저 퐁퐁을 좀 많이 쓰거든요. 저도요. 퐁퐁을 많이 안 쓰면 여러분 세제 그 설거지 할 때 주방 세제 있잖아요. 뭐 보통 몇 번 펌프질까지 용인 가능하십니까? 그 뒤에 써 있어요. 희석해서 쓰라고. 그쵸. 물에 섞어서 써라.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시어머니가 대놓고 말씀하시죠. 뭐 동네 모든 설거지감 뭐 계속 쓸 수 있겠다. 그걸로 설거지 다 할 수 있겠다. 뭐 대충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덩이한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뭐 니는 부잣집 딸내미라서. 근데 저는 그 포인트 이입을 했잖아요. 이게 몇 안 되는 재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김선영 배우님이 거의 신들렸어요. 맞아요. 그런 역할에서는 진짜 작두를 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 수 있을까? 아니 영화에서 멀어졌는데 마음이 막 자꾸 가요. 맞아요. 아침 드라마 보듯이 자꾸 끌려가요. 짱짱한 아줌마 역할 전문 배우. 타격이 나한테도 와. 그 잔소리 타격이 나한테도 와. 왜 나한테까지 잔소리 데미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플래시 데미지가 온다. 그리고 김선영 배우님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 시퀀스에서 종갓집 시퀀스에서 명절날 설거지 시퀀스에서
강하늘 배우의 그 노정열 캐릭터가 아, 편을 안 들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하더라. 근데 그거는 안 들 거면 안 넣었어야 돼요. 아, 정이 떨어져. 맞아. 거기서 그러니까- 좀 정 털려. 둘이 이혼하는데 정은 다른 걸로 띄었어야지. 음. 왜냐면은 둘의 재회를 바라지 않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들이 치고받고 미친 듯이 싸웠어도 애틋할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30일 영화 속의 노정열 씨는 특정 행위를 통해서 홍나라의 마음을 사거나 위로를 준다거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꼭 항상 뒤에서 빛이 나요. 후광 효과를 후광 효과를 이미지로 각인해서 되게 뭔가가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지만 아, 맞아요. 생각보다 그들의 과거에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착한 건 알겠어. 그걸 또 뭐 강하늘 배우가 연기하고 있고 뭐 우산이 날아간 우산을 쥐어준다던가 뭐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막상 결혼을 해서 묘사되는 그 말씀하신 퐁퐁 장면이라던가 이런 디테일적인 측면에서는 이 남자가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고 또 뭐 남편으로서 괜찮은 사람인가. 물론 이제 전소민 배우가 연기하는 홍나라 캐릭터도 뭐 여러모로 부족하고 좀 비호감인 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너무 좀 남자 쪽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혼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이 둘의 러브 스토리를 응원하기가 어려워졌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도 이제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강하늘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노정열이고 정소민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가 홍나라 해서 정열과 나라인데 연애를 오래 했어요. 6년 정도 했다가 이제 또 정열이가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 왜냐면 자기는 수험생인데 변호사 되려고 지금 이제 몇 년째 지금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야. 근데 6년을 만난 우리 여자친구 나라는 집안이 좀 좋아요. 정열 피셜로 하면 금수저 집안의 사람이다 해서 거기서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나 너랑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너의 발목을 그만 붙잡을게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다른 재벌 3세와 3개월 만에 만남 3개월 만에 이제 결혼식까지 가게 되는데 군원님이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감탄하셨던 그 장면. 나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죽상이다가 혼자 결혼식을 뛰쳐나와서 정열이를 찾아온다. 해서 정열이에게 앞으로 늦지마 라고 하면서 재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서 정작 이제 결혼은 정열과 나라가 하게 된다. 해서 그렇게 애틋한 인연이었으니 잘 사나 싶었는데 정열이는 자격지심으로 좀 똘똘 뭉친 비호감 덩어리고 나라는 또 나라대로 좀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좀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안 맞는다는 걸 계속 발견하고 싸우고 이게 막 커지고 눈덩이 굴러가듯이 막 커져가지고 우리 이혼하자가 되는 겁니다. 해서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런 뭐 옛날 이야기들 뭐 구질구질하게 구구절절 다 하고 30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신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0일을 받고 법원을 나오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뭐 덤프트럭이었나? 덤프트럭까지는 아니었나? 아무튼 큰 차에 하여튼 한번 뭐 받치고 그 다음 차에 한 번 더 받치고. 그래서 뭐 2번이나 받쳐가지고 이중추돌을 당해가지고 눈 떠보니 병원이야. 눈 떠보니 기억을 모두 잃었어. 눈 떠보니 옆에 누워있는 각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가 부부였다고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어차피 기억 잘 잃었으니까 이혼할 거였으니 잘 된 거 아닌가? 관객으로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부모도 못 알아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좀 얘네가 어차피 이혼할 거긴 했지만 최근에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 얘네를 어쨌든 붙여놓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둘이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30일 동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내용 설명 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결국에는 잘 되고 또 만나다가 또 이제 서로의 좋은 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반했었나 보다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재결합을 무난하게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는데요. 포스터에서는 기억도 날리고 로맨스도 날리고 코미디만 남겼다라고 한 걸 보니 로맨스보다는 코미디에 좀 더 무게를 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영화를 감싸 안는 감정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 연애 감정, 결혼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러브 스토리로서
어떠셨는지 물론 아까 초반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뭐 저부터 얘기를 한다면 저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뭐 연애를 많이 해본 연애 경험이 많은 그런 카사노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선배님들 알고 계세요. 아 그러신가요? 어쨌든 뭐 그래도 저도 연애를 8년 정도 했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영화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쓴 각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딱 그건데 싸울 때 에비비비비비비 뭐 이렇게 싸우는 게 뭐 영화적이고 영화적이지 않고 이걸 떠나서도 이게 현실적인가? 이혼을 지금 하기로 한 두 성인 남녀가 비비비비비비 하지 말라고 했다 뭐 이렇게 싸우는 게 너무 연애 안 해본 사람이 그리는 부부싸움 같은 느낌인 거야. 젊은 부부의 부부싸움.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서로가 싫어하는 방식이 너무 유치한 게 싫고 그 영화 결말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되게 그러니까 이게 혐오 표현 지금 최대한 돌아 가시려는 것 같은데요. 그냥 지르세요. 그러니까 보통 찌질한 사람이 그 찌질을 극복해야 네. 극복하길 바라잖아요. 그쵸. 더 찌질해져요. 아. 그러니까 영화에서 대사 중에 막 강하늘 배우님께서 막 나 혼자 기억을 간직한 채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 왔다 막 우리 행복한 순간들을 같이 뭐 다시 떠올릴 때까지 있게 하고 싶다. 마지막 공항에서.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도 가거든요. 그러고도 못 잡아요. 네. 근데 결국 그거를 들은 그 정소민 배우가 뭐 기억날 때까 기억나게 해줘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네. 재결합을 하죠. 결국 모든 해결을 정소민 배우 분의 홍나라가 하거든요. 그렇죠. 홍나라 분의 뭐라고 해야 되지? 홍나라가. 근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엄청나게 극적인 멜로 영화를 원하는 게 아닌데 이 밸런스가 안 맞는 커플을 왜 응원해야 되는가? 좀 제가 폭력적인 거에 대해 관대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야구공 던지는 게 그 영화 최대 폭력치이기 때문에 네네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남자 주인공이 뭔가를 깨지 않는데 되게 깬 것처럼 연출해요. 남자 주인공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저는 뭐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인물을 그려야만 했다면 뭔가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대에게 만남을 지속하자고 요구하기 위해선 자신의 과오를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부분 했었는데 좀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하지 않겠지만 근데 되게 자기 잘못 저 사람 기억 못하니까 덮어놓고 만나는 느낌인 거예요. 넌 모르잖아. 네, 넌 모르잖아. 행복한 순간 기억하게 해줄게. 그럼 불행한 순간은 분명히 결혼 생활하면 불행한 생활 순간도 오거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둘이 실존했었고. 근데 그거를 너무 덮어놓고 가버리니 과연 이게 사랑인가? 근데 그것도 맞다. 그 태도가 좀 고깝게 느껴지기는 하네. 이게 나 기억났고 너 도와줄게. 그러니까 보통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 보통 결혼식 가면 주례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 결혼 생활하다 보면 좋은 순간 못지않게 나쁜 순간도 많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랑의 힘으로 잘 이겨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다. 보통 이런 뻔하다면 뻔한 하지만 또 진리라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정열 캐릭터의 그런 멘트가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해. 좀 찌질하고 이기적이고 어떻게 뭐 그것만 보고 사나? 그리고 각본적으로는 주도권을 다 보통 나라가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케미스트리적인 재미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상 비평 말씀드릴 때 메타 코미디 아니면 좀 쉽게 얘기하면 클리셰를 안 쓰는 코미디, 전복하는 코미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까 그 결말에 공항 장면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난 건데 거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공식이잖아. 보통 거기서 남자가 일을 한 것 같아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둘이 뭐 키스를 한다든지 이런 게 공식인데 거기서 갑자기 나라가 나 못 들었는데 하고 가요. 저는 여기서 에어팟을 빼며 에어팟을 빼며 나 못 들었어 뭐라고 했어 나 갈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관객분들 중에 두 커플의 재결합을 응원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아쉬울 순 있지만 저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되게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도약대로서 이 영화가 진정 클리셰를 전복시켰다. 근데 그렇게 끝낼 수는 없죠, 아, 사실. 물론 그래. 근데 너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야. 다시 만나는 거 나 좋은데 클리셰를 전복하는 전위적이고 도전적인 영화인 것처럼 셀프 포장을 했다가 너무 바로 다음 씬에서 또 개뻔한 설정으로 장면으로 돌아오니까 클리셰를 극복하는 건 다 말장난밖에 없어. 그니까 그럴 거면 구조적으로는 클리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럴 거면 왜 앞에 에어팟 빼고 수속하러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차피 나올 거. 그 나오는 계기도 본인 스스로예요. 그냥 생각하다가 셀프야. 차라리 갑자기 나와가지고 놀랬지? 장난이야. 뭐 이렇게 하면 나 또 모르겠는데 뭐 생각해봤더니 뭐 머시기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처음 그 공항 딱 가가지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지루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여자가 또 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가 거기다 대고 코미디랍시고 내가 했던 얘기가 그건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보고 있으니까 관객으로서 좀 지치더라고. 회상도 반복적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반복적이에요. 너무 많죠 회상. 네네. 막 내레이션도 막 넣어가면서 아니 정확히 제가 카운트하면서 본 거 아닌데 냄비에 불 붙는 거 3번 본 거 같아요. 한 4번 봤나? 야구공도 한 3번 봤고. 죽 끓이다. 네. 그러니까 과거가 단출해요. 뭐 6년을 만나고 치열한 사랑을 했다는 사람들 치고 결혼만 임팩트 있지 일상적인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터널 선샤인이랑 내용이 완전 똑같잖아요.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운다 이거는 빼고. 근데 서로 연애를 했다가 상처를 입고 기억을 서로 지웠어. 근데 기억을 지운 상태에서 또 똑같은 상대를 만나서 똑같은 과정으로 연애를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터널 선샤인의 어떤 운명론이라면 운명론이고 아니면 최소한 운명론처럼 보이는 어떤 인과론?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게 매력인 건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터널 선샤인은 막 그런 예쁜 과정들이 있잖아. 빙판에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별을 본다든지 막 같이 기차를 탄다든지 명장면이 있어요. 이런 그림으로서. 것들이 있어. 그런 설정을 떼고 봐도 멜로드라마로서 와 되게 너무 예쁜 그림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영화는 지금 군원님이 말씀해주신 걸 돌이켜보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산 들고 뒤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후광 나오는 거. 우산 후광, 나이트클럽 후광. 그러니까 후광 효과가 원하는 게 그 멜로적 이미지였겠죠. 그럴 순 있죠. 근데 그 우산 들고도 횡단보도 위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나도. 너무 불안한 거야. 얘네는 뭐 교통사고 당해본 애들이 이제는 횡단보도 정중앙에서 이러고 있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의 좀 어떤 캐릭터성이 비호감으로 시작해서 약간 좀 여전히 비호감으로 끝나기 때문에 둘의 사랑을 좀 응원하는 데는 로맨틱 코미디로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담으로 이 영화 속에 홍나라의 주인공이 영화 프로듀서고 되게 감독님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렇죠. 막 감독과의 어떤 연문도 있고. 네, 그리고 그 화면을 보고 말하기도 하고. 너 대사가 있었냐 뭐 약간 이런 식의 진짜 메타적인 요소들이 있죠. 저희가 뭐 영화 이야기하기 전에 거미집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것과 약간 유사한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한 되게 B급적인 요소들이 저는 B급 영화를 되게 상현 씨만큼 좋아하진 않지만 싫어하진 않는데 그런 싫어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걸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요소들을 넣은 장면들은 다 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로 B급을 해야 B급인 건데. 그렇죠. 전위적인 시도. 네네. 그 노력 그것이 통하든 안 통하든 그 시도 자체에 대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왜 PD였을까? 그치 그런 거지.
왜 굳이 직업을 왜 감독을 넣었을까? 왜 굳이 그 뭔가 화면을 보고 말하는 듯한 왜 관객과 대화하는 듯한 장면들을 넣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연출적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영화와 뭔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과한 기대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그 주인공의 직업이 생각보다 저는 많이 신경 쓰인다고 생각해요. 아니 적어도 저는 좀 신경 쓰는 저도 엄청 신경 써요. 편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뭐 액션 영화든 그게 뭐 멜로 영화든 코미디 영화든 주인공이 그냥 뭐 정확히 특정되지는 않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의 회사원이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좀 회사원들을 뭐 이렇게 싸잡아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회사원분들 다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좀 너무 반복적이고 삶이 약간 인크레더블 픽사의 인크레더블도 약간 그런 게 있고 뭐 원티드도 그렇잖아요. 제임스 맥어보이 나왔던 그런 건데 일반 회사원이 아니라 남자 주인공의 직업을 변호사로 골랐어. 물론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 그래서 자격지심이 생겼다. 이런 설정 때문에 필요한 걸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굳이 변호사로 했으면 부부싸움을 할 때 캐릭터 조형에 있어서 맞아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싸워서 말싸움을 해서 아내 입장에서 열받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이제 아내의 직업은 영화 프로듀서인데 이게 또 여기서 무슨 어떤 효과를 주는 게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아내의 직업이 뭐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많이 튀잖아요. 네. 아니 그 직업의 연장선으로 어쨌든 그 중간에 나오는 홍남이라고 홍나라의 동생이 있는데 아 뮤지션 기타를 치는데 왜 기타를 칠지 2시간 동안 궁금했는데 배경음악 깔아주려고. 엔딩 크레딧을 위해서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왜 굳이 가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분 가사는 그 결혼식 때 우크렐레 가사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는 좀 임팩트 있었거든요. 뭔가 서사적으로 뭔가 보충해주는 느낌도 있었고 근데 그 집에 온 다음부터 오디션 준비하고 뭐 저는 막 밴드 막 떨어지고 이런다길래 나중에 윤경호 배우가 운영하는 술집 가서 연주를 뭔가 하나 그치 매개체가 될 수 있나? 근데 이것마저도 클리셰를 피해가려다 그러니까 클리셰 때문에 피해가려다가 2시간 만에 갈 거리를 맞아. 한 4시간 반 만에 간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대안들도 다 클리셰죠. 뻔하고 클리셰인 건 맞아요. 근데 비록 클리셰일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단단함은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영화들은 그 클리셰를 피하겠답시고 뱅뱅 도는데 결국 클리셰보다 더 이상한 클리셰로 가니까 그게 이제 아쉬운 거지. 그리고 저는 뭐 그 홍장군 뭐 갑자기 네. 군인 캐릭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각본을 쓰면서 장인 어른이 미국처럼 예비 사회한테 총질하는 이런 이미지를 코미디로서 총 쏴야 되는데 지가 뭐로 하지? 그 감독님 보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야마 보수는 부자가 아니지 않냐? 엽사가 낫지 않아? 아 부자가 야, 아니니까. 엽사는 시골에 살잖아. 엽사 안 돼. 도시에 있는 보수여야 돼. 그러면은 자 장군 어떻습니까? 장군은 뭔가 총을 쏠 것 같지 않습니까? 장군이 집에 총 갖고 다녀요? 왠지 어울리지 않나요, 감독님? 아까 너무 이런 얄팍한 설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 아까 말씀해주신 남자 주인공 친구들 중에 대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런 캐릭터도 사실 엄청 저는 많이 나온 편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럼요. 한국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외국에서도 많이 봤고 영화에서. 외국 시리즈에서 많이 그쵸. 네. 근데 이제 대사를 안 하잖아 계속. 그러면 관객으로서는 어느 순간에 가면 대사를 하겠구나. 이제 인지가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면이 비록 뻔한 클리셰라 할지라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주인공을 좀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중요한 장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좀 느닷없는 타이밍에 말을 하고 극중 인물들은 너 대사도 있었냐? 이래서 놀라는데 극중 인물들만 놀라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뭔가 그 정열이 공항에 가지 않을 때 시동을 걸게 하는 인물로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러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둘이 기억을 되찾으려 할 때 그 바에서 사랑을 나눌 때 코미디 요소가 더 컸지 더 커졌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뭔가 500일의 서머의 클레이모레츠처럼 뭔가 좀 연애에 관해서 좀 결정적인 팁을 준다거나 아니면 용기를 준다거나 그치. 뭐 되게 뜬소리 같지만 알고 보면 뼈가 있는 말을 해서 주인공을 뭔가 근데 이것도 클리셰. 아니, 그렇긴 한데 클리셰를 깨부시려고 하니까 영화를 깨부신 건가요, 이거? 격파왕. 아까 그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기하는 건 뻔해. 그 대사 없는 캐릭터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차피 뻔한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면 되게 감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뻔해야 되는데 이 캐릭터는 지금 전혀 그냥 뭐 재밌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뭔가 오지도 않고 이런 역할로만 쓰이고 있으니까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의 후반부는 명백하게 저는 좀 우당탕탕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그녀를 붙잡겠어 하고 이 친구들이 그 노란색 합기도 차였나요? 태권도 차였나? 그거 타고 막 야야 이러면서 시끌벅적하게 가는 이런 이미지가 당연히 그려지고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는 진짜 급해야 되거든요. 상황이 급해야 이 우당탕탕이 재밌고 막 야 빨리 가야 돼 막 이런 건데 분명히 장모님이 8시 20분 오셔가지고 좀 제일 일찍 오셨거든요. 제일 터미널 좀 일찍 오셨어. 한 오후 5시쯤 오셨어. 좀 해가 아직 있을 때 오셔가지고 오후 8시 반 뭐 계속 이렇게 하셨단 8시 말이야. 20분. 8시 20분이에요? 이거까지 외우고 있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이제 같은 시간으로 나갔어야 우당탕탕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이삿짐 옮길 거 다 옮기고 짜장면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너 진짜 안 가냐?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에 그리고 걔가 좀 이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정열이가 딱히 가고 싶어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몰라 가면서 생각할래 뭐 이러면서 생각하거든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얘가 진지한 건가 지금? 절박한 건가? 막 뛰어갈 때 핸드폰 떨어지거든요. 소파 인사로. 봤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뭔가가 있을 줄 알았어. 뭐 핸드폰을 놓고 와서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절절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핸드폰 좀 빌려줘봐. 나 두고 왔어. 그리고 공항 도착했으면 그 나라 친구들도 2명 같이 갔더만 걔네한테 연락해서 너네 지금 정확히 어디니? 다 같이 아는 사이인데 심지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뛰면서 어딨지? 막 이렇게. 근데 그거 치고는 의외로 잘 찾아와요. 바로 찾아오긴 해요. 맞아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잠깐 헤매는 건 있고 어쨌든 영화가 좀 웃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로맨틱 코미디로서 사랑 이야기로서 두 남녀 주인공을 막 응원하고 싶지도 않게 되는 그런 이야기여서 좀 난감했습니다. 배우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그래도 좀 이런 영화에서 배우들의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사실 이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 어떻게 왜 이게 재밌냐 이게 아니라 역지사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지? 이게 더 이상하네. 근데 이제 비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이 영화의 장점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지 그런 거지. 근데 배우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강하늘 배우가 진짜 지문으로 써놨을 때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장면들을 되게 잘 소화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연기를 정소민 배우가 되게 잘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현실 밀착하게 억지로 끌고 와서 붙여요. 맞아. 리액션으로 화내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두 배우의 배우로서 케미스트리는 아주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 인물도 놓고 보면 뭐 조민수 배우님이 연기했던 그 장모님도 마녀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재미는 다 담당하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치. 그리고 뭐 윤경호 배우도 뭐 워낙 잘하시고 재밌는 포인트들을 다 살리고 김세현 배우 아까 얘기했듯이 신들린 시어머니에다가 신들린 시어머니 뭔가 오컬트 같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해야 될 몫들이 완벽해서 그래서 더 쇼츠 같은
느낌이 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몇 달 뒤에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에 막 그렇게 올라올 것 같지 않아? 그 썸네일 자막은 뭐 강하늘과 뭐 정소민의 뭐 미친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올 것 같아. 뭐 이제 뭐 강하늘 배우랑 조민수 배우랑 둘이 앉아 있는 장면에서 미친 시어머니 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돌도 없는 미친 시어머니 한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세로 비율로 이제 크롭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세로 비율. 솔직히 세로 비율 비디오는 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재밌는 영상 많아요. 뭐 댄스 영상, 개그 영상 다 좋은데 영화를 그렇게 강제 크롭해서 편집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나 너무 흥선대원군인가? 너무 흥선대원군이었어. 그래? 난 좀 그렇던데. 이 영화는 모름지기 가로 비율이 정석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그걸 세로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들 연기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칫 진짜 안 붙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생각해요.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몰입해야 되고 막 집중해야 그쵸. 되고 반응해야 되고 근데 막 배우들이 모나서 뭐 이 사람은 약간 부끄러워하는 티가 난다라던가 아니면 몰입이 안 된다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진짜 레전드 SNL 같은 느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뭐 생각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어쨌든 좀 저도 배우들은 되게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는 강하늘 배우 되게 좋아하고 이번 영화에서도 연기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연기 스타일이 약간 그 원래 대본이 좀 보이는 스타일의 연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한꺼풀 캐릭터가 또 연기를 하고 있는 느낌? 그런 거는 살짝 있었고 그런 대사를 칠 때 기어가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그거야. 표현 좋은데요? 기어를 바꿔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페이스가 아닌데 그 캐릭터가 또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기어를 바꾸더라고. 막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나 그런 거지. 뭐 이제 카드 줄 때나 맞아. 관객분들이 많이 웃으시는 장면이었는데 저도 웃었고 근데 그런 장면일 때 꼭 기어가 바뀌어요. 근데 그 기어 바뀌는 게 안 보이면 그 장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기어 바뀌는 게 살짝 느껴지면 살짝 느껴져. 이게 가짜 같으니까 쇼츠는 기어 바꾸는 거 딱 잘. 제가 쇼츠 중독돼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쇼츠 얘기밖에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쇼츠 학개론 조별과제. 어쨌든 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그런 그 기어 바꾸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저도 또 꼴에 또 영화 촬영 현장을 경험해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느껴지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지금 이 배우가 카메라 쪽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몰입이 깨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참 애매해요. 나쁜 건 아닌데 가끔 느껴진다. 그런 게 있었고 정소민 배우님은 제가 뭐 영화에 비해서 비교적 TV 드라마나 뭐 이런 걸 잘 안 보고 정소민 배우님 영화도 찍으셨는데 제가 막 그렇게 기억이 남진 않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근데 연기 되게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고 딱 이런 장르에 맞게 되게 매력 있게 나오셔서 저도 두 주연 배우의 캐스팅과 그 사이 케미 이거는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굉장히 큰 설레발로 이 영화 좋다더라.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제가 군원님께 연설을 썼는데 이런 방송이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최대한 혐오 발언을 자제해 보려고 했는데 자제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마감을 좀 해보려면 좀 수습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재밌었어요. 너 이것도 기어 변속의 순간이 너무 보이는데요? 가짜 같은데 몰입이 깨지는데 미덕이 그래도 하나 있다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영화의 미덕 배우 외의 미덕. 관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전달받아야 되고 뭔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영화들이 최근에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영화가 관객이 느끼기에 웰메이드로
나온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작품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머리를 비우고 영화를 잘 보지 않는 편인데 특히나 극장 갈 때는 사실 그런 면으로서 영화의 기능이 필요할 때도 많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으로서는 특히나 상현 씨랑 제가 이 영화를 로맨틱 코미디로 접근한 게 되게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잘못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오히려 코미디였고 그냥 코미디. 그냥 코미디였고 거기에 약간 플롯으로 로맨스가 섞인 정도로 되게 가볍게 이해를 하고 접근했으면 저희 둘의 반응이 조금 더 좋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긴 왜냐면 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군호님도 워낙 이런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드라마 같은 사랑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기도 했고 또 유난히 이런 종류의 이런 규모의 영화들이 한국 영화가 최근에 좀 많이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맞아요, 좀 이제 맞아요. 시장이 좀 양극화돼가지고 독립 영화는 완전 독립으로 가고 블록버스터는 또 완전 블록버스터로 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름 대목 시장과 추석 연휴 시장이 딱 걸리면서 큰 영화들 위주로 한국 영화들이 개봉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화를 워낙 오랜만에 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극장에서 저나 군원님이나 뭔가 좀 그럴듯한 로맨틱 코미디가 나왔나 보다 좀 이렇게 기대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군원님 말씀대로 패착 아닌 패착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 이런 규모의 로맨틱 코미디도 좋고 코미디도 좋고 이런 한국 영화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 역시 좀 요즘 극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 영화 30일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 해봐야 될 텐데 뭐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한 줄 평가부터 해주시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못 알아듣지 한 줄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90일 뒤에 넷플릭스에서 보세요. 저 두 가지 의미에서 놀랐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되게 과감하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랑 비슷하잖아. 내가 준비한 한 줄 평이랑 비슷하잖아. 위기감을 느끼네요. 해서 그렇게 90일 뒤에 넷플릭스에서 보면 좋을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등급 평가는 저는 항상 C 이상을 드렸는데 네. D로 하겠습니다. 진짜 안 좋게 보셨군요. 재수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F가 아닌 낙제가 아닌 게 어딥니까? 그죠? D 제로? 저는 D 제로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으시네. 근데 D가 재수강을 못 하나요? 그렇죠. D가 재수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해서 D를 한 거예요. 그러면 D 맞는 것 네네. 같아요. C 마이너스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점수잖아요. D도 뭐 크게 아니 뭐 그렇죠. 예. 저도 사실 한 줄 평 약간 비슷한데요. 30일도 지나지 않아 잊혀질 것 같은 영화 이렇게 한 줄 평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30일 뒤에 봤던 기억이 잊혀질 영화이기 때문에 30일 뒤에 넷플릭스에서 보셔야 되고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쇼츠로 즐겨보는 것도 진짜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진짜로 쇼츠에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 범람할 것 같아요. 진짜 나올 것 같아. 한창 막 스물 이런 영화들도 네. 쇼츠로 많이 나왔잖아요. 재밌는 클립만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등급 평가는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군호님이 바닥을 더 밑에 깔아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편하게 C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0와 D0 최고 점수가 C0인 영화라니 대충 감 오시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서 혐오 발언을 또 피해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설레발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1년 만에 나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떠셨는지. 나올 때마다 너무 긴장되고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긴장하고 부담 가지신 거에 비해서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님들 들으시니까 노력해야죠. 선배님들에 대한 저희의 충정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오늘 저희 방송 방문해서 재밌게 꾸며주신 군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뭐 다른 장르의 영화들도 좋지만 진짜 제대로 된 뭔가 멜로드라마나 로맨틱 코미디가 나온다면 또 군원님 모시고 그때는 좀 더 제대로 된 사랑 이야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네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혹시 30일 보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난 어떻게 봤다, 나는 좋게 봤는데 이런 의견들 남겨주세요. 저희 같이 읽어보고 얘기 나눠보면 또 좋은 거니까요.
영화학개론 초별과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